중국의 리민과 독일의 마르코는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의 수학 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리밍은 중국 베이징에서 수학교사로 일하며 중국의 수학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교환교사로 한국에 오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르코는 OECD 교육평가 전문가로 다양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왔다. 한국의 수학 교육을 분석하러 방문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된다. 중국 수학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저는 제 신념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나는 베이징에서 수학교사로 일하며 중국의 수학 교육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확신했다. 중국의 교육 방식은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왔고 전 세계에서 중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교환교사로 활동하면서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학습 방법을 경험하게 되었다. 처음 한국 고등학교 수업에 참관했을 때 나는 학생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에 놀랐다. 중국에서는 주어진 공식을 암기하고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단순한 계산 능력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수업 중 한 학생이 복잡한 기하학 증명을 풀고 있었다. 나는 그의 풀이 과정을 보며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일반적인 공식과 정해진 풀이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학생이 특별히 수학을 잘하는 건가요? 옆에 있던 한국 교사에게 물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나는 다시 칠판을 바라보았다. 한국 학생들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응용하는 방식이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수학 교육과 완전히 다르다. 유럽에서는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는 수학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논리를 넘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교육정책 전문가로 여러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왔다. 독일과 유럽 전반의 수학 교육은 체계적인 논리적 접근 방식을 중시한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한다. 한국의 수학 교육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나는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한국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업을 참관하면서 나는 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생들은 한 가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닌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급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일부 학생들은 공식을 이용해 해결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그래프를 그려 시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패턴을 분석해 자신만의 공식을 도출해내기도 했다. 나는 교수법에 대해 담당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학생들은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나요? 그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면서 수학적 사고를 넓혀가는 것이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유럽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주된 목표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해결 방법을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교육의 일부였다. 그날 나는 한국 수학 교육의 깊이를 실감했다.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창의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한국 학생들이 푼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교육 방식일지도 모른다. 나는 한국에서의 첫 수업 참관 이후로 몇 주 동안 다양한 학교를 방문하며 학생들의 학습 방식과 교수법을 연구했다. 갈수록 놀라운 점이 많아졌다. 한국 학생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서로 활발하게 토론을 했다. 나는 학생들이 삼각함수를 이용한 증명을 하는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학생이 독특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 풀이 과정이 끝나자마자 교실이 술렁였다. 다른 학생들이 손을 들고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그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 각도를 활용하면 더 직관적인 풀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방법이 맞나요? 저는 다르게 풀어봤는데 같은 답이 나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중국에서는 교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학생들은 그 방법을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보다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나는 담당 교사에게 물었다. 학생들이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인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하죠. 나는 다시 학생들이 적어놓은 풀이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명 공식적으로 인정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풀이들은 논리적으로 타당했다. 수학이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처음으로 실감했다. 한편 마르코 역시 한국의 수학 교육을 분석하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한국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느 날 마르코는 한국 학생들에게 국제수학 경시대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다. 문제를 받은 학생들은 곧바로 손을 들고 다양한 접근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대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활용하면 더 직관적인 풀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함수를 미분해서 극값을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르코는 유럽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접근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고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는 담당 교사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 교육의 특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 문제를 푸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할 때만 개입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고력과 창의성이니까요. 마르코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국의 교육 방식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유럽의 수학 교육과 한국의 방식을 비교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방식이다. 그날 이후 리민과 마르코는 한국 수학 교육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이 단순한 문제 풀이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단순히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수학을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수학 경진 대회를 참관하게 되었다. 대회에서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학생들은 혼자 문제를 풀기도 했지만 조를 이뤄 함께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나는 한 팀이 함수의 극한을 다루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기서 정석적인 미분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수렴하는 값의 성질을 이용하면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어. 그러면 굳이 복잡한 변형 없이도 답을 구할 수 있겠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학생들이 주어진 공식을 이용해 정해진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은 스스로 새로운 접근법을 찾으며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었다. 경진대회가 끝난 후 나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 문제를 풀 때 기존 공식을 그대로 쓰지 않고 변형한 이유가 있나요? 한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다. 교과서에 있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만 꼭 그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항상 여러 방법을 고민해 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한국의 수학 교육은 단순한 암기식 학습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하며 단순한 계산 능력 이상으로 논리적 추론과 창의적 사고를 훈련하고 있었다. 마르코 역시 한국의 수학 교육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인상 깊었다고 했다. 그가 참관한 한 수업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교사가 기본 개념을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이 증명 방법이 항상 성립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다.
특정 조건에서는 발레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등차 수열이 아닌 경우에는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의견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렇다면 발레를 찾기 위한 조건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이 대화 속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리를 검토하고 반박하며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마르코는 이 장면을 보며 유럽과의 차이를 깨달았다. 유럽에서는 수학 문제를 풀 때 대부분 하나의 정답과 정해진 접근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마르코는 담당 교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에서는 왜 학생들에게 다양한 풀이 방법을 강조하는 건가요?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사고력을 기르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면 한 가지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죠.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국의 수학 교육이 단순히 논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까지 길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무리할 무렵 나는 마르코와 함께 이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전파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이 중국과 유럽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교육 방식이다. 마르코와 나는 한국을 떠나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면서도 이 연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내게 준 충격과 깨달음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 실제 교육 방식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어졌다. 나는 중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교육법을 연구하며 이를 중국의 수학 교육 시스템에 적용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르코 역시 독일로 돌아가 유럽의 교육 전문가들과 한국식 교육 방식을 분석하며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모델을 도입할 방안을 모색했다. 나는 먼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한국식 문제 해결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기존의 방식대로 공식을 암기하고 정해진 풀이법을 따르도록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도록 유도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낯설어했다. 선생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공식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내가 직접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학생은 도형 문제에서 새로운 보조선을 활용해 풀이를 단순화했고, 다른 학생은 대수적인 접근을 기하학적 접근으로 변환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학생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보다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수학적 사고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방식대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본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 한국에서 본 것과 같은 모습이 내 수업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식 문제 해결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중국 교육 당국에 이를 제안했다. 한국의 교육 방식이 무조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강점과 한국의 창의적 사고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한편 마르코도 유럽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국의 수학 교육 방법을 연구하며 유럽의 교육 시스템에 도입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지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경험한 다양한 풀이법을 활용하는 학습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그는 독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기존 방식대로 한 문제를 풀게 한 후 한국식으로 다양한 풀이법을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에 당황했지만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접근하면 더 쉽게 풀리는군요.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마르코에게 다가와 말했다.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항상 한 가지 방법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르코는 확신했다. 한국의 수학 교육이 가진 힘이 유럽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중국에서, 마르코는 유럽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의 수학 교육을 연구하며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책을 쓰기 시작했다. 책의 제목은 코리안 매서매틱스 더 히던 잼. 한국의 수학 교육이 가진 특성과 강점을 분석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내용이었다. 책이 출간되자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의 수학 교육이 단순한 암기가 아닌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강조한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리밍은 말한다. 한국의 수학 교육은 단순한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동시에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르코도 한마디 했다. 유럽의 수학 교육은 논리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논리와 창의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마르코. 우리는 이 연구를 계속 이어가며 각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한국식 문제 해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수학 교육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제는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연구가 되었다.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사고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한국의 수학 교육이 가진 이 철학을 더 많은 곳에 전파하기 위해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수학 교육은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동시에 키우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암기된 공식과 빠른 계산일까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창의적인 사고일까요? 한국 수학 교육의 놀라운 점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리밍과 마르코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